안녕하세요. 글제 돈돈. 오늘은 주간경제 뉴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제가 눈이 가는 게 있어서, 그 코로나 충격에서 경제는 80% 회복, 고용 회복은 25%에 그쳐. 또 하나는 난실직 위기, 옆에선 부동산 증시에서 떼돈, 커지는 K자 양극화. 이제 1년이 됐네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1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또 앞으로 1년을 또 볼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아니면 10년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시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그때 그 코로나가 발생은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기 전에 통계들이니까, 그때 대비 이제 어떠냐, 뭐 이게 이제 1월이니까 4월 달에, 뭐 7월 달에, 또는 1년이 지난 뭐 지금 1월, 뭐 이럴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한 3개월이 지난, 한 3개월, 6개월이 지난 2분기, 그때는 소득이 가장 그 부유층, 우리나라를 5단계로 나눕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단계로 이제 나누는 거죠.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적게 버는 사람까지 쭉 나열시키면,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쪽에 근로소득, 직장 다니면서 벌게 되는 월급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볼 때, 이 근로소득은 5분위가 마이너스 4%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통계를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바로 닥쳤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죠. 그런데 1분위는요, 18%가 줄어들었고요. 한 5배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15.9%. 그러니까 여기는 한 6배 이상 그렇게 충격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충격이 그런 대로 덜한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충격이 더했다.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지나서 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것도 있지만,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5분위는, 요 5분위에 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10.7%. 이때 대비요. 아까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그때 대비 소득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8.1%.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는 근로소득은 10.7%,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8.1% 정도가 뭐 월소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0.6%.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1월 달에 비해서. 사업소득은 오히려 늘어가지고 플러스 5.14%.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분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2분기보다는 좀 낮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은 거의 차이가 없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더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코로나의 위기가 준 충격이 더 심했고,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충격은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빨리 회복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 오히려 이게 더 기회로 활용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통계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자산 시장의 변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뭐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통계적으로 약 전국 주택 가격이 플러스 5.36%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주식 시장은 플러스 30.8% 증가했다고, 코스피 기준으로요.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동산은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3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은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약 3,08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물론 뭐 1억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100만 원, 1000만 원도 주식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여하튼 통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은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5,360만 원 정도의 순이익, 뭐 보통 사람들의 연봉 정도를 그냥 손에 거머쥐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 쪽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자산 쪽에서 볼 때도 만만치 않게 지난 1년 동안 있는 사람들한테 더 기회가 되고 더 많은 자산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뭐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K자로 표현해 가지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가진 사람들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떨어지는 뭐 이렇게 K자 양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이걸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경제를 좀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경제 금융 분야의 소비 쪽 분야, 그 다음에 수출, 이 소비는 이제 내수겠죠, 내수. 그 다음에 고용, 산업 생산. 이 네 가지 분야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수치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2020년 1월 이걸 100으로 놓고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올 11월 달 11월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가 100이었는데 11월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79.3이다. 그냥 많이 회복된 거죠. 이 코로나 충격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79.3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20%는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초기의 충격, 뭐 2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분기 막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소비는 그때가 100을 봤을 때 지금 74점이에요. 아직 내수는 많이 부족한 거죠. 전체 통계보다도 더 낮은 수치니까요.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 게 79.3이었는데 74니까 아직까지는 평균보다 좀 내수 쪽에서는 좀 미진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수출은 163.7. 오, 예.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정보통신, 반도체 같은 걸 제외하고는 80.4%이기 때문에 아직 정보통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수출이 증가한 거지 다른 것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생산에서도 제조는 99.3. 그렇지만 서비스 쪽,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뭐 이런 데서는 77.9니까 거의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제조는 굉장히 뭐 100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따라잡았지만 아직까지도 서비스 쪽에서는 산업 생산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은 그때 고용이 100이었는데 지금은 25.5예요. 그 말은 실업자가 많이 있고 코로나로 실업자가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할 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이건 아주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100에서 25.5% 떨어졌다면은 4개 중에 하나만 남았다는 거니까 3개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게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은 물론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그럼 2021년도에는 이게 좋아질 거냐? 지금도 정부에서 무슨 정부 일자리 사업 때문에 사실 뭐 이 고용도 조금 수치가 좋게 보이는 거지 상용직이라든가 좀 계약직 뭐 이런 게 좀 오랜 동안 일할 수 있는 걸로 좀 까보면 뭐 청년층부터 60대 고령층까지 전부 이 고용 노동시장은 뭐 쑥대밭이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정부에서도 뭐 고용 쪽을 신경 쓰겠다고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 고용하고 지금 이제 미진한 내수, 그다음에 뭐 내수라는 것이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신경을 써서 올 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로 79.3에 머물러 있는 11월 수치를 100으로 만드냐. 이게 아마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원인을 100% 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인공지능이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든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산업의 물결, 그 4차 혁명 시대에 겪게 되는 우리의 고민. 뭐 쉽게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 가서도 이제는 주문 받는 사람이 없이 기계에다 누르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면 저쪽에서 주문 받은 걸로 인식할 정도로 뭐 그 기계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을 쓴다면 1년에 2, 3천만 원 줘야 될 거 그거 뭐 리스로 쓰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하겠죠? 그러니까 뭐 2, 300만 원 월급쟁이 한 사람 쓰는 것보다는 2, 30만 원 정도의 기계가 그 몫을 담당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지고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면 글쎄 택시 산업 어떨까요? 뭐 그 파킹 해주시는 분, 뭐 이런 분들 다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서울시에 그 민원 처리해주는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상당수는 그 기계가 하고 있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 아파트에는 이렇게 그 글씨를 워딩을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면 그 여성 목소리로 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미 다 기계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할 일을 점점 기계가 점점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뭐 교육이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계속적인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직업적인 어떤 흐름을, 트렌드를 분석하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그들이 좀 필요한 부분. 지금도 일자리 모자란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다시 졸업하고 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계속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도 물론 기본소득을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뭐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그것 외에 내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깃들여야만 고용 문제가 풀리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뉴스가 아마 올해 굉장히 관심이 되는 화두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엉클즈의 돈돈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